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인데요. 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기구로 조선 총독부 있죠? 조선 총독이 행정, 문법, 사법, 군사권을 싹 다 장악합니다. 자, 동양측식 주식회사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토지 관련 분배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위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친일파를 회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무단통치입니다. 기본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폭력적인 무단통치 방식입니다. 자, 엄병통치입니다. 재판 없이 직결처분권, 태형, 징역, 구류. 그래서 얘들이 조선일만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요. 1912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헌병이 경찰, 행정 모두 관여했던 것들이 헌병 무단통치 때입니다. 자, 교육은 관리 교사들이 옷을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자,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토지를 다 뺏는 거예요. 1910년부터 시작한 게 맞는데 얘들이 어떤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근거를 나중에 만드니 1912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토지조사령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라고 하면 1912년으로 푸셔야 되고 이 제도가 뭐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돌았을 때 풍경 그러면 1910년대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고제예요. 신고제인데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왜?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토지를 싹 다 뺏어요. 그래서 미신고, 농토, 공공기관 토지, 마을 문중 토지 이런 거 대부분 다 가져갔죠. 자, 일본 지주는 증거합니다. 일본의 토지 회사나 일본에게 헐값으로 분화하거든. 총독부는 세금 매기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총독부의 세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주의 권한권 강화되지요. 그러면서 친일 지주가 증가하고요. 소장농의 도지권은 상실됩니다. 농민들은 갈 데가 없죠. 얘들이 1910년대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회사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 어업령, 삼림령, 임야, 조사령, 광업령 땅과 관련 있는 건 죄다 19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20년대로 가볼까요? 기관적인 문화통치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여론이 약화되고요. 문화적인 통치 방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기만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미친 듯이 여론이 됐을 때가 1920년대. 자, 문관총독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고요. 자, 경찰. 헌병을 보통 경찰로 전환을 했는데 3배 이상 올렸죠? 이거 다 군인이라고. 옷만 갈아입혔다고 감옥을 증설을 했어요. 자, 고등경찰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는데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니 저건 외우셔야 돼요. 언론, 민족신문을 발행하는 걸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꼭 한번 들려. 그래가지고 철저한 사전 검열을 합니다. 자, 1920년대 산미 증식기획을 합니다. 우리가 1920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경. 일본 본토에서 이촌양도 현상이 생기는데요. 쌀 수요가 증가하고요. 쌀값이 폭등합니다. 자, 산미 증식계획을 시작하는데 한국에 대규모 농업 투자를 하고 개간과 관척사업, 수리시설 개설, 종자, 개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단, 일본 지주들이 한국 쌀 수입을 반대해서 중단을 한 거죠. 자, 결과 농민 몰락, 수리조합비, 품종기상률 이것을 어떻게 농민이 다 부담하죠? 자, 농촌의 변화, 쌀 중심의 하나만 농업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식민 지주제는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공통점은 뭐냐? 식민 지주제 강화죠. 잡곡 수입, 일본 놈들은 만주에서 쌀 대신 조, 콩 이런 것들 저질의 잡곡을 수입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산업 침탈. 자, 1920년대 회사령을 철폐시키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회사령을 만들었었죠. 한국 기업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20년대 난리가 나니까 회사령 없애면 되잖아. 그래서 신고제를 바꿨어요. 일본 공장들이 미친 듯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일본 상품 무관세입니다. 질도 좋지, 비용은 낮지. 그러니까 일본 상품을 막 사게 되지요. 자, 민족 기업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반사이익이에요. 우리 민족 기업도 생기는 것이 1920년대입니다. 회사령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 자본가들도 여기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사자라는 쪽으로 운동이 가니 그것이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자,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배경은 세계 경제공황이고 군국주의가 확립되고요.
침략 전쟁이 확대됩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것이 1930년대입니다. 자, 목적에 보면 한국인을 침략 전쟁을 동원할 목적으로 민족 말살을 추진합니다. 정책, 민족운동 봉쇄를 위한 각종 압법을 만들어요. 언론 탄압하고 군과 경찰을 싹 다 해서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죠. 조선 백성들은 그냥 다 일본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름하여 황국신민화입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 일선 동조는 신사도 참배해야 되고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해야 되고 궁성 유배를 강요하는데 우리말 조선 역사 일본식 명칭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사상범 예방 구금령,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영맹. 자, 보세요. 경제 수탈합니다. 남면 북양 정책 1934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인데 일본 총독부에서 시행한 그 수탈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병참 기주화인데 한반도 전체를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때입니다. 병참 기주화라고 불러요. 자, 인적 수탈 중일전쟁 이후에 인력과 자원의 수탈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이 무조건 외워야죠. 1938년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징용, 탄광, 철도, 군수공장의 청령들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노역에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진병제, 강제노역에 끌고 간 여성들은 정신대 근로령입니다. 자, 이제 일본군 위안부인데 이거 성노예죠. 자, 물적 수탈, 식량은 산미증식계획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재개는 1940년대요. 가축도 증식해요. 자, 식량 배급제도 실시하고요. 식량 공출제도 이런 것도 있었고, 쇠붙이 다 공출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